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 중 하나는 북한 노동당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면 된다. 북한 노동당이 가장 싫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일까? 박정희도 있겠지만 나는 이승만을 가장 싫어할 거라 생각한다. 이승만만 아니었으면 적화 통일되어 공산화시켰을 테니 말이다. 이미 여러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되었지만 김일성이 한국 전쟁 일으킬 계획을 세웠을 때도 당연히 금방 통일할 수 있었을 거라 보았다. 전력 차이가 압도적인데다가 선전포고 없이 휴일에 쳐들어오는 비열함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역대 대통령 평가 당연히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간첩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싫어도 최소한 북한 노동당을 더 싫어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라고 할 수 있다면 이승만, 박정희 싫어해도 충분히 존중하겠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를 더 싫어한다? 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새끼들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며 이들과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 그 북한 간첩 새끼들이 가장 아득바득 깎아내리는 것이 이승만이다. 그래도 박정희는 경제 발전이라는 누구도 까내릴 수 없는 명백한 업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누리는 것들. 이승만이 한 것들이 진짜 많다. 일단 한국 전쟁 막아낸 것부터가 그냥 막아낸 것이 아니다. 미국은 원래 참전할 생각이 거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치고 강하게 주장해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이고 그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 체결의 시작이며 그 이후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지금도 미국과 적국이라고 생각해봐라. 끔찍하지 않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즉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도 엄청 많다. 그걸 최초로 들여온 게 이승만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다른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었다. 뭐 농지개혁법이나 여러가지 등등 많지만 최소한 한국 전쟁을 막아내고 미군과 동맹을 맺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택한 것. 이것으로 이미 초대 대통령으로 할 건 다 했다. 그 이후 박정희가 물려받아 자본주의를 완성했고 그랬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세계 정세와 판세를 읽는 능력이 확실히 탁월했고 추진력과 결단력도 강력했다. 두 가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딱 필요한 능력들이다. 이승만의 과로 평가되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역사적 관점으로 평가할 때 현대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솜방망이로 끝났다. 프랑스는 나치 협력했던 인물 전부 사형시켰지만 우리나라는 달랐다. 식민지 된 지 이미 몇십 년이었고 그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일본에 유학 갔다 왔다. 지금이야 북한 우습게 알지만 그 당시 북한이 언제 쳐들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한국 전쟁 발발하자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럼 뭐 잡혀서 적화통일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안 가려고 혹은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부산 가서 미국 참전시켰으면 국가 원수로서 충분히 잘했고 결과적으로 다시 서울 수복하지 않았는가? 거의 최선이었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독재를 했다는 것이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 그게 잘못이다. 당연히 지금은 민주주의가 제일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혹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에 까내리는 종북 새끼들은 중국과 북한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가까운 형태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 네 번째로는 여러 죄 없는 국민들을 죽였다는 점이다. 그 당시 다른 공산당이나 독재국가에서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대한민국과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이승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마오쩌둥은 아예 신격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간첩과 공산당이 너무 많았다. 그들을 때려잡는 과정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주 4.3 사건도 그렇지만 내려오라고 경고도 했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 내려올지도 모르고 빨리 선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의 관점으로 그걸 민주적으로 느긋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멍청한 것이다. 물론 어떤 게 최선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과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여러 사건에서 판단 미스도 있었겠지. 하지만 간첩과 공산당에 대한 숙청은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과제였다. 마치 몸 전체에 골고루 전이된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암세포만 딱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들도 어쩔 수 없이 제거된다. 지금이야 인권이고 사람의 목숨이 매우 중요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만한 일이면 사람 몇 명 죽이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정도였던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 당시 시대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와, 어떻게 국민들을 죽일 수 있어? 학살자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